오늘은 고명환 씨가 쓴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고명환 씨는 제가 알기로는 코미디언, 개그맨이었고 아마 이제 열심히 살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을 전파하고 글을 쓰는 그런 조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이제 고전과 관련된 책을 오늘은 가져와 봤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불면증,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텐츠이다 보니 우리가 보통 고전이라고 하면 조금만 읽어도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걸 한 중간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네. 처음에 좀 읽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고전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렵다기보다 이렇게 내용이 확 와닿지 않던데, 이제 한 중간 정도 읽다 보니까 조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인간은 딱 2가지 상황에서 고통을 느낀다. 결핍에서 오는 고통과 풍족함에서 오는 고통. 2가지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나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겠다. 결핍에서 오는 고통을. 기원전 145년 전에 태어난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열전에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면모가 담겨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배반과 충정, 갈등과 대립, 물질과 정신, 탐욕과 나눔, 그중 결핍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하겠다. 노중녀는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고결한 선비였다. 항상 남의 어려움을 살폈고 재물이나 자기 등을 거부했다. 한 번은 그의 그런 성품을 안 이가 제나라 왕에게 그간의 노중년의 공적을 말하고 벼슬을 정하였다. 제나라 왕은 당연히 그에게 벼슬을 주려 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중년은 바다로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부귀로우면서 남에게 얼매어 사느니 차라리 가난을 망정 세상을 가볍게 보고 내 뜻대로 하겠노라. 조금 모자란 상태가 좋다. 조금 배가 고파야 한다. 그런 사람의 눈빛은 살아있고 시간을 소중하게 쓴다.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몰입하며 무언가를 찾아 앞으로 나아간다. 반면 풍족한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눈빛이 느슨하다. 시간이 남아돈다. 그저 있는 자리에 머물며 어딘가로 모험을 떠나지 않는다. 노중년과 같은 시기를 살았던 순우곤도 같은 말을 한다. 한 번은 제나라 위왕이 순우곤이 외교에서 세운 공을 치하하며 연애를 베풀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위왕이 순우곤에게 주량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주국증난 낙극즉비. 술이 극도에 이르면 어지럽고 즐거움이 극도에 이르면 슬퍼진다고 말이다. 덧붙여 이런 말도 남겼다. 사물이란 지나치면 안 되고 지나치면 반드시 쇠합니다. 나는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닳아서 사라지겠다고 다짐한다. 풍족함은 사람을 점점 녹슬게 만든다. 그렇게 죽지는 않겠다. 한 번에 나를 꽉 채우면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파이어족, 경제적 자력으로 조기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은 결핍을 없애고 풍족함을 가지면 남은 생이 행복할 거라 믿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고통을 싹둑 잘라내고 행복만 누리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의 인생은 고통과 행복이 꼬여서 만들어진 새끼줄 같은 것이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악착같이 꼬여서 튼튼한 줄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 줄을 잡고 원하는 곳으로 올라간다. 행복만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은 한 줄의 실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다. 그런 줄은 튼튼하지 못하다. 여차하면 끊어져 추락하고 만다. 삶을 결핍과 고통으로 튼튼하게 엮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추락하지 않는다.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융 역시 칼융 레드북에서 같은 말을 한다. 결핍이 만족을 낳아 풍요가 만족을 낳는 것은 아니야. 칼융 레드북 448쪽. 결핍은 의지력이다. 눈을 부릅뜨고 뼈를 앙상하게 남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딘다. 삶의 마지막 1초까지 충만하게 산다. 결핍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한탕 주의는 안 된다. 부족함을 자랑으로 여겨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다. 실제 부족한데 풍족한 것처럼 SNS를 온통 거품으로 가득 채운다. 그렇게 계속 허풍 속에 살다 보면 착각이 일어난다. 현실과 생각에 괴리감이 생긴다. 몸은 이곳 우주에 있는데 마음은 저곳 우주에 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우주에서 살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끔찍한가. 현재 조금 모자란 상태에 있다면 그 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채우려고 노력하라. 늘 조금 모자란 상태를 유지하라. 몸도 조금 춥게 하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그리고 이 긴장감을 사랑하라. 지금 당장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보라. 당신은 갈망하고 있는가? 최악의 상태는 부족한데 갈망하지 않는 것. 부족한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머물지 말고 흘러야 한다.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는 이유는 아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주가 꽉 차서 팽창이 멈추면 아마도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우주의 기본 원칙은 변화다. 우주는 이 시각에도 계속 팽창하며 변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다. 우주는 팽창해야 한다.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겨라. 그리고 채우려고 노력하라. 풍족하게 채웠다면 나눠주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눠야 한다.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일은 공의에 자리 잡지 않는다. 오로지 그 공의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35쪽. 꽉 채워진 모든 것을 혼자 가지려 하면 버림받는다.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내려올 줄 모르면 버림받는다. 늘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은 사랑받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버림받기 전에 비워야 한다. 부족한 상태를 찾아 떠나야 한다. 우리가 체게바라를 20세기 마지막 혁명가로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쿠바에서 얻은 높은 직책을 버리고 다시 볼리비아 내전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자신을 부족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대가를 치른다. 높음은 낮음의 대가를, 뜨거움은 차가움의 대가를, 고듬은 구부림의 대가를, 풍족함은 얼매임이라는 대가를 치른다. 이런 순환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한자리에 머물지 말고 유연하게 움직이자.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꼬아 굵고 튼튼한 동아줄을 만들어야 한다. 가족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 지내던 패트릭 브링리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을 일하며 쓴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이 달갑지 않은 역설을 직시하는 데는 거의 3년이 걸렸다. 내가 만약 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동안 틈틈이 내 생각들을 흐릿하게나마 적어주었을 테고, 영감을 주는 주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해 글을 써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도리어 이런 빅리그였기 때문에 빅리그였기에 내 생각에 스스로 족쇄를 세웠고 채웠고, 야망은 이상한 이만큼 줄어들었다. 무려 2000년 전에 쓰인 사기 열정과 최근에 쓰인 이 책에서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것이 바로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고전을 미리 읽는다면 달갑지 않은 역설을 직시하는 데 3년까지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고전을 읽을수록 결핍이 커진다. 당신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음껏 돈을 벌어라. 최대한 높은 곳까지 승진하라. 괜찮다. 고전을 읽고 있다면 절대 거만해지지도 버림받지도 않으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 다음 코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안나 카레리나라는 걸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표 문호 레프 톨스토이. 1878년 안나 카레리나를 발표한 톨스토이는 한 지방재판소의 배심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어느 검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며 또 한편의 소설을 완성한다.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이 책을 읽다 이 문장에서 멈췄다.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건 아닐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 81쪽. 모든 생물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렇지 않다. 왜 인간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군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산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서울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 난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보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유의지가 없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야 처음 자유의지를 실행했다. 엄마와 선생님이 반대하는 영국 영화학과에 입학한 것이다. 오로지 나의 행복과 출세를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의지를 표현했다. 대학교에 들어서서는 정신이 없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서울에서 온 친구들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컸다. 일단 사투리가 고쳐지지 않아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없었다. 어설픈 표준어 사용은 웃음을 자아냈고 주변 선후배와 교수님들도 웃기는 고명환이라고 평했다. 어느 순간 스스로 나를 웃기는 사람으로 못 박았다. 결국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개그맨이 되었다. 무명 시절을 겪으며 고생했지만 나중에 서울에 집도 사고 연예대상도 상도 받았다. 영국 영화학과를 졸업한 뒤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의 진짜 즐거움은 중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신사숙녀들의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만찬을 여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39쪽.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정부 관료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처럼 그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보좌관을 거쳐 판사가 되었고 능력도 좋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결혼도 했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말 그대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대로 계속 흘러갔다. 유쾌하고 품위 있게. 내 삶도 유쾌하고 품위 있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직 성공과 재산을 위해 2-3시간만 자며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쉬지 않고 달렸다.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여력이 없었다.
세상은 나를 돌아볼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 이 방향이 맞는지도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8년을 쉼없이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의사가 말했다. 고명한 씨, 길어야 사흘 살 수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유언도 남기시고 주변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너무 이상했다. 이게 아닌데 8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있어 행복한 날을 꿈꾸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내가 사놓은 아파트에서 하룻밤 자보지도 못했는데 죽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미래를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았어야 했단 말인가. 준비해온 미래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은 왜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는 거지. 나만 몰랐을까? 꿈인가? 이럴 수가 없는데. 이바 일리치에서도 그 순간이 찾아온다. 행복했던 부부 생활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반 일리치는 가족 대신 성공에 집착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났지만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으며 옆구리 통증이 시작된다. 육체적 고통은 우울증으로 번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악화시킨다. 그제야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모든 삶, 내 의식적인 삶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전에는 이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자신이 마땅히 살아야 했던 삶을 살지 못했으며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고 좋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눈에 띄지 않는 충동, 그가 즉시 억눌렀던 그런 충동이 진짜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일, 삶의 방식, 가족, 사회적 및 직업적 이해 역시 모두 거짓일 수도 있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86쪽. 이반 일리치 역시 죽음 앞에 가서야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인간들만 왜 죽음 앞에서 진실을 알게 될까? 저 바닷속의 고등어도 갯바위를 누비고 다니는 길고양이도 한참 빨강을 자랑하는 동백꽃도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이미 알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인간만 돌고 돌아 죽음 앞에서 가서야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을까? 심지어 잘못 살아왔던 사실만 알 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여전히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나를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카르페 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라고.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즐기면서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어떻게 하라고? 돈 버는 순간을 즐기라는 말인가? 그런데 즐긴다는 게 뭐지?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아, 즐기다가 아니라 충실하다로구나. 사전을 찾아보자. 충실하다. 내용이 알차고 단단하다. 알겠다. 내 하루를 지금을 알차고 단단하게 채우자. 즐긴다는 건 그냥 소비하는 느낌이다. 알차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생산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적어보자. 웃기기, 요리하기, 노래하기, 운동하기, 낚시하기, 장사하기, 책 읽기, 글쓰기, 아이디어 만들기. 그래, 이 중에 요리하기로 음식을 생산하고 글쓰기로 책을 생산해보자. 그렇다면 내가 생산한 음식과 책으로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을 내가 소비하며 알차고 단단한 것인가? 아니다. 이반 일치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가엾다. 그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들을 구출하고 스스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간단한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 91쪽. 이전까지 나는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했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서야 나가 아닌 남이란 단어를 발견했다. 나를 위해서 생산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생산한다. 결국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면 되겠구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가치는 같이 사는 것이다.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가치다. 식당을 운영할 때 나도 만족하고 고객도 만족하는 선에서 이윤을 남기면 된다. 아니다. 고객이 좀 더 만족하는 쪽으로 내 이윤을 낮추는 것이 같이 사는 것이다. 내가 쓴 책을 통해서 독자가 낸 책값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도록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바로 즐기는 삶이고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다. 밤을 새워 자료를 찾고 오래된 책먼지 때문에 콧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얼마나 훌륭하고 간단한가. 그저 시선의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면 끝이다. 지금 하는 일을 다른 일로 바꿀 필요도 없다. 한 번에 바뀌지 않으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어라. 이 책은 92쪽밖에 안 된다. 책 속 단편의 분량이 그렇다는 말이다. 하루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91쪽을 읽는 동안 당신의 삶도 함께 펼쳐지리라.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 여러분들, 오늘도 잘 자요. 안녕.